안녕하십니까. 경향언론 제7장 마케팅 관리 시작하겠습니다. 1절은 마케팅 관리의 의의, 2절은 마케팅의 개념 변화, 3절은 마케팅 시스템과 전략, 4절은 시장 세분화, 5절은 소비자와 마케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절 마케팅 관리의 의의. 마케팅 관리의 개념. 소품종 대량 생산이 오늘날 대표적인 기업 생산 방식입니다. 이것을 이제 미국식 경약 마케팅으로 우리 보면 되겠죠. 미국식. 미국이 원래 192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미국의 경제 성장의 주원인 소품종 대량 생산. 이것은 기회가 되면 오프라인 시간에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만으로는 시장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판매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품질도 좋아야 되고 애프터 서비스도 잘해야 되고 그래야 되겠죠. 소비자 욕구를 파악하고 만족시키는 일련의 활동이 필요합니다. 마케팅 과정이라 하면 소비자에서 출발해서 소비자에서 끝난다. 마케팅 활동, 전사적인 마케팅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앞서 소비자에서 시작해서 소비자로 끝난단 말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도 소비자를 참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할 때도 소비자가 판매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입소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야, 저 제품이 있는데 저거 만들 때 내가 아이디어 제공했어. 저 문제점을 내가 지적하고 내가 고쳐줬어. 그러면서 친구들, 주위 사람들한테 저 제품 괜찮아. 내가 만들었던 거야. 하면서 입소문을 내주겠죠. 따라서 그 마케팅이라 하면 소비자에서 시작해서 소비자를 끝난다 라고 부르는 거고, 앞서 지나갔던 이제 전사전 마케팅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 거겠죠. 회사 전 직원들이 같이 마케팅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케팅과 유통관리인데요. 마케팅은 재화의 사회적 이전을 의미하는 유통을 나타내고 있고요. 기업 활동의 중요성으로서 개별 기업의 대시장 활동을 의미한 것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통을 의미하는 경우 우리가 거시적 마케팅, 개별 기업의 활동을 미시적 마케팅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우리가 거시적이다, 미시적이란 말은 아마 이 뒷부분에도 또 나올 텐데, 경제학에도 거시경제학이 있고 미시경제학이 있어요. 거시냐 미시냐. 거시라 하면 좀 더 커다란 개념이에요. 미시는 작은 개념이에요. 제가 경제학에서 뒷부분 거시경제, 미시경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과 유통관리 이런 개념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마케팅과 마케팅 관리, 마케팅과 판매 관리. 소비자는 촉진, 제품, 장소, 가격 요 네 가지가 만족이 돼야 우리가 구매까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요 네 가지를 만족을 시켜야 판매가 또 이루어지는 거겠죠. 소비자는 요 네 가지가 만족이 돼야 구매를 하는 거고,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요 네 가지를 만족시켜야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마케팅 미스, 4P 이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P라 하면 촉진, 프로모션, 제품, 프라이스, 장소, 플레이스, 우리 유통이라고도 해요. 가격, 프라이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물건이 마음에 들어야 되겠죠. 물건이 마음에 들어요. 내가 갖고 싶었던 물건이에요. TV를 켜니까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 제품을 내가 이런 제품이 필요했었는데 TV를 보니까 그 제품에 대한 광고가 이루어져요. 와, 내가 모르던 것까지 더 있어요, 기능이. 와, 꼭 필요하구나. 사고 싶어요. 또는 식당이라면 내가 가서 먹고 싶어요. 근데 장소가 가까워야 돼요. 구매하는 것도 가까워야 돼요. 아, 우리 동네에서 10분만 가도 10분 이내에 보면 마트가 있구나. 그 마트에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하겠구나. 아는 온라인 쇼핑으로도 충분히 전화만 걸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이 저한테 적절해야 되는 거겠죠. 아무리 나한테 필요한데 1억, 2억
그건 좀 아니겠죠? 예, 가격이 나한테 적절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만족이 돼야 소비자는 구매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마케팅 믹스, 아마 마케팅 공부하는 오늘 이 시간, 이 마케팅 믹스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 믹스. 마케팅의 개념 변화. 첫 번째, 이제 2절 들어왔어요. 1절 끝나고 2절로 들어온 겁니다. 미시적인 마케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니지니럴 마케팅. 3절이 사회적 마케팅 이렇게 변해갔어요. 그래서 마케팅의 개념 변화는 첫 번째 미시적 마케팅에서 매니지리얼 마케팅으로 그 다음에 사회적 마케팅으로 이렇게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우리 보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미시적 마케팅이 무엇이니? 첫 번째 보니까 생산 지향적 마케팅이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판매 지향적인 마케팅이 나오는 거고, 세 번째는 시장 지향적 마케팅이 나왔어요. 생산 지향적 마케팅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일단 품질만 좋으면 된다라고 보는 거겠죠. 품질만 좋으면 생산 기능에 모든 경영 능력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품질, 원가, 납기만 좋으면 되지 않겠니? 라고 보는 거겠죠. 제가 식당을 하려고 그래요. 식당을 할 때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음식이에요. 음식 마시면 좋으면 되지 않을까? 재료 좋은 것 같았으면 되지 않을까? 또 손님이 앉자마자 5분 내로 물건이 나가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도 식당 가서 만족도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자마자 딱 봤을 때 향도 좋고 맛이 좋으면 되겠죠. 가격도 적절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앉았는데 1시간 뭐 30분 걸리면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앉았는데 5분대로 물건이 딱 나와요. 음식이 나와요. 아주 만족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이 생산 지향적 마케팅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는 판매 지향적 마케팅이에요. 소비자에게 구매 의욕을 환기시키고 애프터 서비스를 잘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식당에 손님들이 왔을 때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잘 해주는 거, 분위기를 좋게 해주고, 의자도 편하게 해주고, 뭐, 그렇게 해주는 거겠죠. 고객들한테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종업원들을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어떤 손님들을 아주 친절하게 해서 기분 좋게 나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판매 지향적 마케팅이에요. 시장 지향적 마케팅은 시장의 필요나 소비자의 욕구 파악이 출발점입니다. 요즘에 소비자들의 그 음식에 대한 트렌드를 공부하는 거겠죠. 요즘 애들은 아주 매운 거, 폭탄 매운 거, 핫한 걸 좋아한다. 그럼 뭔가 그런 걸 만들어주는 거고, 융합. 짜장면 시키면 짬뽕 먹고 싶고, 짬뽕 시키면 짜장 먹고 싶어 하니까 우리가 짬짜면 만들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죠. 비빔냉면 시키면 물냉면 먹고 싶고, 물냉면 시키면 비빔냉면 시키고, 우리가 반반씩, 지금 반반, 예, 치킨도 반반 나오듯이 냉면도 반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식당을 하는데 음식을 잘 만들게. 나는 서비스를 잘하고 분위기를 잘 만들어줄게. 얘는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그 욕구 파악을 잘하는 거겠죠. 요 세 가지. 물론 다 잘하면 성공하겠죠. 이게 미시적 마케팅의 어떤 출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매니지얼 마케팅이에요. 2차 대전 이후에 자동화로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매니지얼 마케팅 개념이 시작됐습니다. 변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는 기업은 성장 발전이 가능해졌겠죠. 진화하는데 동참한 기업들은 성공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업의 모든 활동이 시장에 적응하기 위한 활동으로 통합되면서 나타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소비자 지향적이며 경영자적 관점에서 마케팅을 경영 전체로 관철하려는 것, 그게 바로 매니지얼 마케팅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소비자 지향적이고 경영자적 관점에서 마케팅을 경영 전체로 관철한다 라고 보는 것이에요. 예전에 마케팅은 판매자만, 영업하는 사람들만 마케팅을 관심 가졌는데 지금은 경영자까지 회사 전체 직원들이 다 마케팅에 관심을 갖게 해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앞서 말했던 전사적 마케팅이겠죠?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이제 사회적 마케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마케팅은 소비자 만족만을 관심으로 대상을 삼았었어요. 근데 사회적 마케팅은 돈을 벌기에 앞서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과 사회에 대한 봉사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앞에서 기업이란 해가지고 예전에 2장인가 3장에서 공부했었어요. 예전에 기업은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였겠죠. 돈만 많이 벌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 종업원도 만족해야 되고 경영자도 만족을 해야 되고 투자자도 만족해야 되고 소비자도 만족해야 되고 채권자도 만족해야 되고 광고주도 만족을 해야 되고 기업 주변의 사람들도 만족해야 되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러고 나서 3단계가 뭐였어요? 사회적인 만족도겠죠. 이 사회에 뭔가 기업이 이바지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마케팅, 기업을 둘러싼 사회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과 사회에 대한 봉사를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과거는 마케팅은 소비자만 만족시켰으나 이제는 사회적 마케팅, 주변 사회까지 만족시킨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에 기여한다. 좀 같은 의미겠죠? 앞서 나오네요. 4P 제품, 가격, 유통, 촉진. 한 번 더 보세요. 우리가 이 마케팅 믹스, 마케팅 공부했는데 마케팅 믹스를 모른다. 문제 있죠. 광화문 나갔는데 경복궁이 어딨어? 광화문 나갔는데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 못 봤는데 아니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마케팅 배웠는데 마케팅 믹스가 뭔데? 나 들은 적 없어. 이러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 믹스 4P, 제품,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스, 유통, 플레이스, 이걸 장소라고도 부르고 유통이라고도 해요. 가까워야 되죠. 다 만족이 되는데 제품, 가격, 촉진 다 만족되는데 살래니까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그렇죠? 온라인도 안 된다 그래요. 그럼 못 사는 거죠. 촉진, 프로모션. 촉진이라 하면 프로모션이 뭐냐면 자극을 주는 거예요. 내가 세 가지를 다 마음에 드는데 살까 말까. 그렇죠? 여러분도 친구랑 같이 옷 사러 갔는데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옆에 친구가 괜찮아 사. 너한테 딱 맞아. 그러면 사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촉진. 자극을 주는 거예요. 뭘로요? 광고 홍보로 자극을 주는 거겠죠. 마케팅의 모형. 3절 넘어왔나요? 마케팅의 세 가지 유형 앞서 했어요. 4P, 4C, TLO가 있습니다. 4P는 뭘까요? 4P? 네. 제품, 가격, 유통, 촉진. 이걸 우리가 4P라 불렀어요. 4C, 경쟁기업, 유통기업, 유통기구, 경영자원, 소비자, 그걸 4C 이렇게 부르고 있군요. 여기서 우리가 경쟁기업 하면 그냥 기업이에요. 컴퍼니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컴퍼니. 그래서 우리가 4C, 유통기구, 채널, 채널, 그 다음에 경영자원, 경영자원은 뭐가 있까? 경쟁기업, 컴피티션, 경영자원, 경영, 컴퍼니, 소비자, 커스터머, 컨서머 이렇게 부르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4C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검색을 한번 해보면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4C에 또 뭐가 나오냐면 컨텐츠, 커뮤니케이션, 커머스, 커뮤니티 이것도 우리가 4C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뭐 비슷하고 여러분들 그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4P, 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그렇죠? 경쟁력, 컴피티션, 뭐 채널, 컴퍼니,
뭐 커스텀마. 근데 사실 뭐가 또 있냐면 인터넷 마케팅의 전략적인 요소. 이거는 그냥 마케팅이고 인터넷 마케팅에 있어서는 컨텐츠, 커뮤니케이션, 커머스, 커뮤니티, 인터넷 마케팅 사시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 삼아서 공부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TLO가 있어요. TLO. TLO가 뭔데? T, 테크닉, L은 로우, 기타, others. 그래서 마케팅에 세 가지 유형하면 4P가 있고 4C가 있고 TLO가 있고, 그렇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4C 중에는 인터넷 마케팅 전략적인 요소에는 컨텐츠, 커뮤니케이션, 커머스, 커뮤니티도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두는 것도 뭐 좋아 보입니다. 마케팅 관리의 방법, 마케팅 목표 설정, 중장기적 자사 판매 예측, 전략 갭의 석출, 환경 상황의 감사, 자사 경영 자원의 파악, 마케팅 전략의 창출, 조직 구조의 구축, 마케팅 계획, 지표 컨트롤, 평가와 보상, 마케팅 감사. 이게 어떤 마케팅 관리하는 방법 10가지를 그 순서적으로 한번 쭉 적어놔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 설정해야 될 거고, 중장기적인 계획 여러분들이 짜야 되는 거겠죠. 전략 갭을 석출, 계획을 짰는데 진행하다 보면은 뭔가 차이가 날 거예요. 그 갭이 발생하는 거겠죠. 내가 하루에 이번 학기 들어서 최소 하루에 5시간 이상 공부하기로 했는데 지난 일주일간 돌이켜보니까 평균 2시간도 안 했더라. 뭔가 갭이 발생하는 거겠죠. 우리가 이번 달에 판매액, 매출액을 100만원, 이번 주에 100만원 판매하기로 했는데 이번 주 보니까 판매를 20만원밖에 못했다. 갭이 너무너무 많이 발생했죠. 그 갭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줄여나가야 되겠죠. 환경 상황, 감사를 쭉 찾아봐야 되겠죠. 환경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찾아보는 것이고, 자사 경영 자원을 파악하는 거죠. 우리 회사의 경영 자원 파악하는 거예요. 경영 자원이란 무엇일까요? 경영주들의 능력 중요한 거겠죠. 사장의 능력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임원진들 능력 중요한 것이고, 직원들 능력도 중요한 것이겠고, 또 판매자들의 능력도 찾아봐야 되는 거겠죠. 우리 회사 홍보팀들 능력도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주문받아 가지고 배달하는 우리 유통에 참가하시는 분들, 물류 및 유통 담당자들의 능력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겁니다. 또 충분히 배달이 이루어질 만큼 창고라든가 뭐 트럭이라든가 가지고 있는지도 파악해야 되는 거겠죠. 광고 홍보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경영 자원이겠죠. 마케팅 전략의 창출, 수시로 마케팅 전략은 변화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 가지 마케팅 전략이 있는 게 아니라 마케팅 전략은 상황에 따라서 발생하는 겁니다. 잘 나가고 있었으나 본의 아니게 코로나19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전략이 바뀌는 거겠죠. 그렇죠? 오픈 마켓에서 온라인 마켓으로 변해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죠? 고객이 직접 나오는 것보다는 판매자가 집에까지 직접 배달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고 그래요. 조직 구조 구축, 마케팅 계획, 지표 컨트롤 해 나가야 되겠죠. 평가와 보상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렇죠? 잘한 사람 보너스 주는 것이고 못한 사람 잘하도록 독려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러는 거겠죠. 마케팅 감사, 목표 설정해서 쭉 왔으면 목표 달성을 얼마나 했는지 파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케팅 감사입니다. 그동안 잘했나 못했나 당연히 감사해 보는 거겠죠. 그렇죠? 감사, 이건 우리가 평가로 보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 세무 감사, 회계 감사,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케팅 전략에는요, 시장 전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전략이 있어요. 네. 시장 전략이라 하면 인구 통계적 기준이에요. 첫 번째 인구 통계적 기준, 경제적 기준, 지리적 기준, 사회적 기준이 있어요. 인구 통계적 기준이라 하면 연령별로
원하는 제품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학교 앞에, 고등학교 앞에 또는 대학교 앞에 내가 식당을 차리려고 해요. 그러면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원하는 음식을 주로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인구 통계학적 기준이에요. 좀 달달하게 하고, 예를 들어 물론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달달한 거. 그냥 일반적으로 좀 달달한 거 좋아하고, 치즈라든가 햄이라든가 소세지 좀 제품들을 많이 좋아할 수도 있을까요? 뭐 그런 거 포함시키겠죠. 파고다 공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데 거기서 달달하게 뭐 치즈, 뭐 기름기 많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 기준, 내가 타겟팅하는 상품이 유치원생이냐, 아니면 초등학생이냐, 중고등학생이냐, 대학생이냐, 또는 결혼 정년기냐, 결혼 이후에 한 3, 40대냐, 집에 있는 이제 애들을 키울 테니까요. 거기에 맞춰야 되겠죠? 또는 이제 노령층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광고도 달라지겠죠. 광고 시간도 달라지겠죠. 어린애들을 타겟으로 한다면 주로 한 4시, 5시쯤 광고에다 놔야 되겠는 거겠죠. 그렇죠? 여행 관련이라든가 뭐 라면 광고 홍보 먹는 거라면 뭐 11시, 12시에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경제적 기준은 뭐 살다 보니까 상류층이 사는 것도 있고 중류층이 사는 것도 있고 조금 하류층이 사는 것도 있고, 또 경제적 기준에 따라서 광고 홍보 매체가 달라지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대학교 앞에 와서 누가 찌라시를 돌리는데 딱 받아보니까 자동차 판매하고 있어요. 벤츠 자동차 판매하는 거를 대학생들한테 열심히 찌라시를 나눠주고 있어요. 물론 대학생들 벤츠 타고 싶겠으나 문제가 뭐가 있어요? 모든 조건은 다 만족하는데 집에 주차장도 널널하고 제가 운전면허증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문제겠죠. 돈이 문제겠죠. 그래서 경제적 기준도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거겠죠. 예전에 제 친구 하나가 저 반포에다가 뱅뱅 매장을 차린 적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 반포에다가 뱅뱅 매장 차렸었는데 6개월 만에 문 닫았죠. 네. 아마 뱅뱅은 반포나 강남에 가면 아니 되는 건가 봐요. 네, 그런 겁니다. 경제적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리적 기준은 뭘까요? 조금 산이 많은 지형이 있을 것이고, 뭐 평야지대가 있고, 또 바닷가 주변, 강가 주변, 대도시 주변, 뭐 농촌 지역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거겠죠. 시장 전략을 달리 해야 되는 거겠죠. 요즘에 맥도날드가 있고 롯데리아가 있어요. 맥도날드, 롯데리아가 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주로 두 군데가 있으면 맥도날드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젊은 층들은 맥도날드를 선호한다고 그래요. 근데 조금 연령층이 많으면 맥도날드보다 롯데리아를 선호한대요. 왜냐하면 맥도날드는 좀 낯설거든요. 뭐야 저거? 롯데리아는 롯데 제과, 롯데 껌, 그쵸? 롯데 뭐 사이다, 롯데 아이스크림. 그래서 롯데는 친해요. 그래서 롯데리아가 저 롯데인가 보다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도시에는 맥도날드를 많이 간다고 그래요. 왜?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맥도날드가 햄버거 가게, 뭐 커피도 팔고 알고 있어요. 근데 맥도날드가 소도시에 가면, 농촌 지역이라든가 소도시에 가면 거기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거기 계신 분들은 저 맥도날드 뭐 하는 거야? 지나친대요. 롯데리아는 햄버거 파는 데를 아는데. 그래서 맥도날드가 지방에 내려가면, 소도시에 내려가게 되면 제일 먼저 맥도날드를 홍보하기 전에 뭘 홍보하냐면 맥도날드는 햄버거 가게입니다. 햄버거를 팝니다. 라고 홍보한대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준, 이게 또 뭘까요? 사회적 기준은 종교에 따라 또 달라지겠죠. 종교, 나라마다, 국가마다 종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풍습이라든가 음식 문화가 달라지는 거겠죠. 바로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인도 가면 소고기, 그 이슬람 문화권에 가면 돼지고기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굳이
그런 데 가서 삼겹살집, 뭐 김치찌개집, 돼지고기 넣고 그런 걸 하면 아니 되는 거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사회적 기준. 그렇죠? 가끔 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산에 놀러 갔어요. 갔더니 이 오래된 사찰이 있어요. 사찰 주변에는 또 식당들이 올라가는 주변에 또 많이 있어요. 사찰 올라가기 위한 주차장 주변에 고유 풍토 음식들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는 주로 뭐 어떤 음식들이 있을까요? 산나물, 뭐 비빔밥, 산채 비빔밥, 뭐 파전 이런 거 많이, 김치전 이런 거 많이 팔죠. 막걸리, 동동주, 그쵸? 근데 거기다 굳이 또 삼겹살집 이거는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제품 전략으로 넘어왔어요. 시장 마케팅 전략에는 시장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는 거고 제품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제품 개량이 있고 신용도 개발이 있고 신제품 개발이 있고 제품 폐기가 있어요. 제품 개량 우리 스마트폰 찍다 보니까 사진이 흐려져요.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더니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사진이 확대하니까 흐려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개량이 되겠죠. 사진에 대한 화소를 계속 높여 나가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바로 그 개량시켜 나가는 겁니다. 찍었는데 사진을 찍어서 아주 선명한데 친구한테 보내려고 그래요. 어떻게 잘 보내면 좋을까? 그 보내는 방법도 뭔가 개량하면 좋은 거겠죠. 그렇죠? 보관하는 것도 용량을 많이 늘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사진 100장에서 요즘은 200장, 300장, 500장을 해도 넉넉한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런 게 이제 개량인 거죠. 신용도 개발.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거예요. 없던 거를. 예전에는 사진을 찍었는데 찍은 사진 그냥 보냈는데 요즘에는 스캔 웬만 깔아주면은 뭐 스캔도 해가지고 스캔해서 깨끗하게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그런 것도 하나의 신용도 개발. 카카오 택시 뭐 이런 거. 신제품 개발.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없던 걸 새로 만드는 게 신제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 뭐 이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은 뭐 특허 얻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겠네요. 신제품 개발하는 거.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 뭘까요?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 아이디어입니다. 예측한다는 거겠죠. 앞으로 이런 제품이 괜찮아질 거야. 예측을 잘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면 특허권자가 돼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신제품 개발하는 거 물론 중요한 거고 제품 폐기 없애는 거죠. 용도가 다 됐으니까 이제 없애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옛날 핸드폰, 스마트폰 생기면서 많이 사라졌죠.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거 그런 거겠죠. 시장 전략, 제품 전략 있었고요. 이제 가격 전략이에요. 가격. 원가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겠죠. 제품의 희소성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겠죠. 제품의 희소성, 우리 회사만 만들고 있어요. 독점이에요. 올라가겠죠. 그렇죠? 공대, 예전에 누구였지? 공대 까먹었네. 공대 가면 남학생 100명인데 여학생이 2명 또는 여학생이 1명 희소성 있잖아요. 인기 짱이겠죠. 그런 거겠죠. 수요의 특질에 따라서 경합관계 등등에 따라서 경쟁관계 말하는 거예요. 판매자가 많으면 단가가 떨어질 거고 사자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 것도. 채널 전략. 직접 판매, 간접 판매가 있어요. 직접 판매가 있고 간접 판매가 있는데 뭔 말일까요? 내가 직접 물건을 갖고 다니면서 파는 게 직접 판매예요. 동네에 있다 보면 가끔 트럭에다가 계란 싣고 와서 계란이 있어요. 계란이 직접 판매죠. 그렇죠? 두부도 왔어요. 딸랑딸랑딸랑 직접 판매죠. 간접 판매. 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게 대부분 다 간접 판매겠네요. 저 커피 마시고 있거든요. 프로모션 전략이 있어요. 수요 촉진으로 인해서 인적 판매, 광고, 판매 촉진, 홍보 활동 등 하는 게 바로 프로모션 전략이에요. 앞서 지금 사피 하는 거 사피 프로모션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자극을 주는 거예요. 야, 이거 사! 하고 자극 주는 게 바로 프로모션 전략이에요. 사! 그 자극을 주기 위해서 TV에서 광고, 홍보, 홈쇼핑에서 화려하게 언변을, 쇼호스트들이 언변을 보여주는 거겠죠. 보석 광고 보면 반짝반짝 빛나요. 조명이 워낙 좋아가지고. 집에 주문해가지고 집에서 보니까 빛이 안 나요. 왜? 집에 있는 그 조명은 좀 덜 하거든요. 바로 그런 거겠죠. TV에서 봤을 때 라면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뭐 불고기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 집에서 먹으니까 조금 맛이 덜할 수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거기에 있는 판매자들의 그 먹는 리액션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수요 촉진이란 인적 판매, 사람이 직접 판매하는 것도 있고, 다니면서 홍보하면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광고를 통해서 촉진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 판매 촉진, 그렇죠? 판매하기 위해서 자극 주는, 판매 촉진은 큰 판매 촉진, 작은 판매 촉진인데, 판매하기 위해서 신장 개업한 곳에 보면 풍선 떼어놓고 풍선 춤추고 있잖아요. 도우미들 춤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뭐 쪽지, 찌라시 나눠주고, 찌라시 보니까 오늘 한정 30% 세일, 1 플러스 1,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판매 촉진, 홍보활동 다니면서 뭐 선거 때 하는 게 홍보활동이겠죠. 트럭에 타고 다니면서 마이크 잡고 후보자들이 막 연설하는 거. 물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홍보활동하는 거겠죠. 뭐 시골 마을 같은데 구석구석 다니면서 왔어요. 리아카이도 와가지고 한 번씩 하는 거겠죠. 왔어요. 계란 팔러 왔어요. 뭐 팔러 왔어요. 뭐 만물 상가 왔어요. 하는 게 홍보활동이겠죠. 판매 촉진 방법. 광고가 있고요. 인적 판매가 있고요. 판매 촉진이 있고요. 광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이겠죠? 돈을 지불하고 매체를 통한 비인적 접촉, 매체, 광고 매체, TV, 신문, 인터넷, 돈 주고 하는 게 바로 광고겠죠. 인적 판매, 판매원이 구매자와 소비자와 대화를 통해서 구두상에 활동하는 게 바로 인적 판매가 되는 거겠죠. 가지고 가서 소비자에게 직접 만나가지고 이 물건 좋아요, 사보세요 하는 거겠죠. 예전에는 뭐 서점 같은 거 많이 집집 가까우면 팔았어요. 동화책, 어린이 동화책. 어린이 있는 동네에서 어린이들이 있으면은 너희 집 어디니? 너 이 책 사고 싶니? 엄마 어디 계시니? 그래가지고 굳이 애를 앞세워서 집에 따라가서 엄마가 있으면 엄마한테 제가 이 책을 보고 싶어 하는데 저맘때 이 책을 꼭 공부해야 되는데 가지고 팔았던 기억이 있어요. 판매 촉진, 구매 촉진과 거래점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입니다. 판매 촉진, 이게 뭐냐? 화장품을 TV에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화장품을 사고 싶었었는데 마음속에 길거리 지나가다 보니까 화장품점이 있어요. 그 제품이 있어요. 와, 이건 한번 봐야 되겠죠. 화장품점이 있어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판매원이 나와서 또 외쳐요. 아, 오늘 세일해요. 화장품 한번 구경하고 가보시죠. 이거 그냥 가려고 했으나 들어가 볼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 거래점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영업점 지나가다 보면 그런 영업점이겠죠. 그렇죠? 아무도 있으면 바로 몇 가지가 만족이 될까요? 사피, 촉진이 되잖아요. 촉진주죠. 거리 가깝잖아요. 그렇죠? 거리도 가까워요. 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가서 들여다보니까 오늘 30% 세일해 준대요. 가격까지 만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사피가 모두 충족이 되고 있어요. 판매 촉진하는 겁니다. 있나요? 또 있군요. 홍보활동, 기업의 활동에 관한 뉴스를 널리 보급시키려는 활동, 바로 홍보활동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업의 활동에 대한 뉴스를 널리 보급시키려는 활동. 가끔 신문지상에 보게 되면 신문 또 인터넷 뉴스를 보다 보면 이거는 이 제품에 대한 어떤 그 뉴스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건 어떤 기업에 대한 홍보인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속았구나.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런 거겠죠. 아, 부동산 시장이 뭐 요즘에 올라갈 것 같은데 쭉 기사를 읽다 보니까 맨 밑에 이제 낚시가 하나 있는 거죠. 어디 어디 동네에 이번에 분양을 하는데 아주 기회입니다. 라고 이런 경우. 그렇죠? 바로 그런 거겠죠.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낚시. 네 번째 시장이 세분화. 4절입니다. 6절까지 아까 있었었나요? 네, 시장 세분화까지 온 것 같아요. 시장 세분화의 시장 세분화 조건, 시장 세분화 기준, 시장 세분화란 무엇인가? 시장을 분할시키는 거예요. 시장을 조각. 이 시장 세분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올라가게 되면 마케팅 내에서 이 시장 세분화만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지금 1학년 과목이니까 경영 언론에서 경영학에 관한 모든 걸 다 공부하고 있으나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앞서 공부했던 인사관리를 한 학기 동안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생산관리를 한 학기 동안 공부할 거고 지금 공부하는 마케팅도 한 학기 동안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2학년 2학기나 3학년 이렇게 되면 마케팅 중에서도 요 시장 세분화만 또 한 학기 동안 또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영학 원론은 무엇이냐? 경영학에 관한 전반적인 걸 다 공부하는 거예요. 2, 3, 4학년 때는 지금 공부한 거를 또 쪼개서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 분야만. 시장 세분화만 한 학기 동안에 공부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고 할 얘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시간은 시장 세분화돼서 한 10분 내지 20분 동안 시장 세분화를 여러분께 저는 마스터 시켜줄 거예요. 한 학기 동안 할 거를 저는 어떤다고요? 10분, 20분으로 만족시켜 준다고요. 시장 세분화의 정의란 무엇인가? 일정 기간에 걸쳐 특정 제품의 마케팅 활동에 대한 반응이 유사한 소비자들끼리 집단화하는 것. 설명해 줄 거예요. 소비자는 서로 다르다. 소비자는 다르기 때문에 소비 형태도 각기 서로 다르다. 각 소비자들은 유사한 특질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 같은 말인데 뭔 말인고 하면 여러분이 앞서 설명했었어요. 마케팅은 다 거기서 거의겠죠. 뭘 했냐면 그 성현 시장을 세분화 앞에 공부했었어요. 시장에 따라서 뭐냐면 연령에 따라서 시장이 세분화시켜야 되겠죠. 연령에 따라서 연령 기준에 따라서 시장 세분화시켜야 되는 거겠죠.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게 달라지겠죠.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교 앞에 어떤 매장들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그겁니다.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앞에 자동차 판매 매장이 대리점이 있으면 좀 슬프지 않을까요? 그렇죠?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가서 자동차 살 것도 아니고 관심도 많이 없겠죠. 우리 아버지 차인데 뭐 이러면 지나갈 수는 있겠으나 그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앞에 자동차 매장이 있으면 좀 그렇고 뭐가 있어야 될까요? PC방? 만화방? 분식점? 뭐 이런 거 아니겠을까요? 시장 세분화겠죠. 그렇죠? 대학교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요즘에 PC방, 당구장은 사라졌고요. 커피숍? 요즘은 그냥 커피숍도 안 되고 스터디 커피숍? 공부 겸 하는 커피숍 필요한 거겠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분식점 얘기했나요? 뭐 그런 거. 또는 커피숍도 스터디 커피숍 아니면 그냥 테이크아웃 저렴하게 2,000원 정도. 뭐 이 정도는 먹게 들겠죠. 근데 들어갔는데 공부할 자리도 없는데 커피 한 잔에 3,000원, 4,000원 받으면 슬프잖아요. 다시는 가기 싫은 거겠죠? 뭐 그런 거. 때로는 뭐 주먹밥 이런 것도 김밥 뭐 이런 거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연령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 시장 세분화예요. 시장을 세분화시키는 걸. 또 앞서 얘기했죠. 상류층 사는 강남이라든가 뭐 수도권이라든가 그 매장이 달라져야 되겠죠. 강남에 있는 옷가게는 아무래도 조금 고가 제품 제가 잘 모르겠으나 뭐 유명 메이커 필요한 거겠죠. 식당도
뭔가 이탈리안 레스토랑 해가지고 잘 모르는 매장이 있어야 되겠죠. 수도권에 가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아웃백, 빕스 등등 있어야 되는 거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아웃백이 강남이 물론 있어요. 압구정동이 있는데 없다는 게 아니지만 주로 그럼 거기 누가 가느냐? 학생들이 가겠죠. 학생들 그 생일 때, 그죠? 동네 생일 때 한 번씩 가는 거겠죠. 가족 단위는 글쎄 올시다가 되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소비자가 그 유사한 소비자들끼리 집단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시장 세분화들이에요. 종교, 뭐 어떤 사회적인 성향에 따라서 세분화시키는 것 등등입니다. 왜? 모든 소비자는 서로 달라요. 연령대에 따라 다르고요. 남자, 여자에 따라 다르고요.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에 따라 또 다른 것이고요. 다 그런 겁니다. 원하는 게 서로 다르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그렇죠? 소비자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물건 팔 때는 그 상대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제가 예전에 소형차를 볼 때였었어요. 소형차를 볼 때. 그래서 동네 그 먹자촌에 딱 들어가는데, 주차장에 딱 들어가는데, 앞에 대형차가 지나가니까, 아, 갈비에 있습니다. 갈비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차례가 돼가지고 소형차 딱 들어가니까, 돼지갈비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장사 잘하는 거죠. 차를 보고, 그 운전자를 보고 나서 음식을 권하는 게 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갈비 있습니다. 삼겹살 있어요? 돼지갈비 있어요? 뭐 달라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소비자는 다르기 때문에 소 형태도 각기 상이하다. 옳은 얘기예요. 각 소비자들은 유사한 특질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시장 세분화예요. 여러분도 친구에 따라서 대화가 달라지잖아요. 남자친구 만났을 때 하는 대화랑 여자친구 만났을 때 하는 대화랑 선배 만났을 때 하는 대화랑 동기 만났을 때 하는 대화랑 후배 만났을 때 하는 대화랑 그죠? 당연히 달라지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도서관에서 하는 대화랑 커피숍에서 하는 대화랑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 세분화의 조건, 시장의 규모와 구매력 크기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뭔가 이 시장 가가지고 판매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하고 접촉이 쉬워야 되는 거겠죠.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이상의 적정한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겠죠. 시장의 크기 규모랑 거의 같은 거겠죠. 그렇죠? 저 가봤자 판매도 안 될 텐데 무슨 시장 세분화 조건 따지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는 거겠죠. 뭔가 팔거리가 있으니까 이익이 남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하는 거겠죠. 시장을 세분화시키는 거겠죠. 시장 세분화의 기준에는 지리적 변수, 앞서 했는데 뭐 유사한 것들이에요. 지역에 따라서 시장 세분화한다 그 말했어요. 산악지대, 평지, 해안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에 따라서 시장을 세분화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구 밀도 따라서 인구 밀집 지역이냐, 인구가 많지 않은 거에 따르냐 또 달라지는 거겠죠. 도시 규모,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면사무소 달라지는 거겠죠. 또 기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지적 변수에 따라서 시장 세분화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우비 팔고 가가지고 우산 팔고 하면 되잖아요. 따뜻한 동남아 가가지고 굳이 난로 팔겠다고 하지 마세요.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 대 손선풍기 요즘에 다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파는 게 부채? 예, 괜찮아 보이네. 인구 통계학적 변수, 연령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가족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가족 생활 주기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변수들이 많이 있는 거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면 되는 겁니다. 심리 분석적 변수에 따라서, 사회 계층에 따라서, 상류층, 뭐 고관대작, 뭐 달라지겠죠. 파는 게 과시형이 좀 필요한 거겠죠.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스포츠를 좋아해요. 난 등산을 좋아해요. 나는 여행을 좋아해요. 그렇죠? 나는 조용히 앉아서 독서, 영화 감상 좋아해요.
따라서 뭔가 원하는 게 달라지는 거겠죠. 개성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나는 튀는 걸 좋아해. 나는 검소하고 소박하고 이런 걸 좋아해. 따라도 달라지는 거겠죠. 행동 분석적 변수에 따라서, 추구하는 편익에 따라서, 구매 준비 단계에 따라서, 사용률에 따라서, 충성도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거겠죠. 사용률, 충성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사용자가 많은 거, 충성도가 많은 거, 진짜 좋아하는 친구라고 그래가지고 자주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례는 하겠으나 그럼 좀 차이가 있는 거겠죠. 사용을 많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 홈페이지라고 그래가지고 충성도가 높은 건 아니고, 충성도가 되게 높은 사이트는 있으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사이트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 기준, 지리적 변수, 인구 통계학적 변수, 심리 분석적 변수, 행동 분석적 변수를 한번 쭉 살펴보았어요. 이제 소비자와 마케팅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인가요? 소비자와 소비자 행동, 소비자 행동의 분석 방법, 컨슈머리즘과 마케팅, 이렇게 5절은 세 가지로 나눠봤어. 소비자와 소비자 행동, 소비자 행동의 분석 방법, 컨슈머리즘과 마케팅, 이렇게 구분해 봤습니다. 소비자와 소비자 행동, 소비자 행동은 인간 행동이에요. 소비자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를 파악하고 싶어요. 소비자는 추상적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소비자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소비자는 내가 될 수 있고 너가 될 수 있고 사람이에요. 그렇죠?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행동을 파악하면, 제가 증권업계 15년 있었는데, 증권업계 15년 있었어요. 주식시장이 올라갈지 빠질지, 또 올라가면 뭐가 올라갈지 고민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투자 심리라고 그래요. 투자자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건데, 결국은 주식도 사람이 사야 올라가는 거고 사람이 팔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은 주식을 사고 싶을까 팔고 싶을까, 그거 파악하는 게 더 빨랐다 그 말입니다. 사고 싶은데 지금에 뭘 사고 싶을까 파악하게 되면 어떤 주식이 올라갈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소비자 행동은 곧 인간 행동이다. 소비자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면 쉬워지는 거죠. 소비자 행동을 마케팅의 1차적 관심으로 보고 소비자의 행동을 행동과학적으로 연구한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소비자 행동을 마케팅의 1차적 관심. 마케팅 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소비자 행동을 파악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을 행동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봄이 됐어요. 소비자는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으나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거겠죠. 여행 다니고 싶겠죠. 꼭 구경 가고 싶겠죠. 겨울 내내 집에 있었으니까 이제 산으로 둘러 나가고 싶어 하는 거겠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마케팅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관광지에 가가지고 어린애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는 아이스크림 팔면 되겠죠? 그런 겁니다. 장난감? 네, 괜찮네요. 오늘날 현대 마케팅의 소비자 연구는 구매 결정 과정에 작용하는 요인과 그 요인의 상호작용 관계를 해명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마케팅의 소비자 연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먼저 연구한다 그거예요. 소비자는 곧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행동을 먼저 연구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제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오는데 사람들이 움츠러드는데 밖으로 안 나가고 실내로 이제 찾아가는데 그때 뭐 등산용 용품 판다든가 산으로 들러 나가는 거 뭐 판다든가 뭐 그 뭐라 그러지? 천막이 아니라 캠핑 텐트를 판다든가 뭐 아웃도어 신발을 판다라든가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고 보는 거예요. 뭐 미리 사두세요. 싸게 팔게요. 그럼 모르겠으나 그렇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대 마케팅의 소비자 연구, 그렇죠? 그것도
인간 행동 활동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소비자 행동의 분석 방법. 경제학적 분석이 있어요. 거시 경제적 분석과 미시 경제적 분석을 구분하고 있다. 제가 앞에서 거시적, 미시적 나왔었죠? 거시 마케팅, 미시적 마케팅 나왔었나요? 제가 여기서 설명하려고 그냥 쑥 지나왔어요. 거시 및 경제, 미시 경제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경제학적 분석은 어쩐다고요? 거시 경제와 미시 경제적 분석에 따라서 구분한다. 그러면 거시 경제적 분석은 무엇일까? 경제적 변수를 고려해서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소비자의 직계 행동을 해명하는 것. 이게 전부 일본말을 번역해서 그런 거예요. 미시 경제적 분석, 가격과 소득의 변화가 지출 배분에 주는 영향을 밝히고 소비자 개인의 구매 행동 이론을 구축하는 것. 그 미시 경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학 공부할 때 거시 경제가 있고 미시 경제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공부해요. 여러분들이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경제학 원론은 주로 거시 경제를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학 그러면 주로 거시 경제예요. 그럼 거시 경제란 무엇인가? 큰 거예요. 우리가 이 만환경, 천체 만환경이라든가 만환경은 거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환경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미시 경제, 미시라는 건 뭐냐면 그냥 현미경이에요. 작은 걸 크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보는 것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만원경과 현미경 있듯이 경제에도 거시경제가 있고 미시경제가 있어요. 우리가 경제학 그러면 세계 경제, 호황이냐 불황이냐, 우리 국내 경제, 대한민국 경제가 호황이냐 불황이냐, 그걸 따져봐야 돼요. 뭘로 따져요? 그 경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로 금리를 따져봐요. 그 다음에 환율을 따져봐요. 그 다음에 물가를 따져봐요. 그 나라의 GDP가 증가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 그래서 해마다 GDP 성장률, 올해는 예를 들어서 3.5%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줄어들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예측하고 있어요. 한국은 0.3%가 줄어서 뭐 2.5% 이렇게 예를 들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경제 국가적인 경제예요. 금리 찾고, 환율 찾고, 물가 찾고, GDP 찾고. 그렇죠? 그게 이제 거시경제적 분석이에요. 그럼 미시경제적 변수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 국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기업을 보는 거예요. 기업. 또는 더 작게 보면 우리 가정.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말하면 소비자 경제라도 얘기해요. 가정 경제, 소비자 경제. 그렇죠? 우리 기업 내 경제 또는 우리 가정의 경제만 따지는 게 미시 경제예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집안도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어머니 가계부 쓸 때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벌어들인 소득이 얼만데, 수입이 얼만데, 내가 용돈 얼마 쓰고 뭐 쓰고 하니까 지출이 얼마고, 소득과 지출을 따져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데 지출만 증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소득도 증가하면서 지출이 같이 증가한다든가 뭐 이런 거 변화를 따져보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시경제, 미시경제 두 가지 차이점 여러분께 설명드렸어요. 이해가나요? 거시경제라면 세계경제, 국가경제를 따지는 거고, 미시경제는 뭐 기업 내 경영사항, 우리 회사가 이번에 순이익 얼마 올렸어요, 또는 우리 회사 이번 달에 적자가 나타났어요, 또 이번 달에 우리 집에 뭐 TV 한 대 사느라고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 거겠죠. 등록금 내느라고 소득에 비해서 지출이 더 많았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 거시경제, 미시경제 여러분들 차이 구분하시겠죠? 지나갑니다. 기회가 있으면 오프라인 때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심리학적 분석이 있군요.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 행동을 규정하고 각종 심리적 변수와 행동과의 관계를 문제로 거론하는 것, 그게 바로 심리학적 분석이고요. 결국 투자 심리예요. 투자 심리인데 주식을 사고 싶을까 팔고 싶을까 투자 심리잖아요. 소비 심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구매하고 싶어, 아니면 구매하기 싫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소비자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모두가 사고 싶을 때는 더 이상 생산하면 안 되겠죠. 모두가 사고 싶다는 얘기는 모두가 이미 다 구매를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누군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더 이상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진짜 좋아해요. 그때가 이제 피크죠. 점점점 줄어드는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학적 분석. 무슨 말이냐면 심리적 분석. 투자자들이 주식을 70 내지 80%의 투자자들이 주식을 막 사고 싶어 해요. 그러면 주식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주식을 팔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70 내지 80% 투자자들이 주식을 막 사겠다. 사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이미 살 사람은 다 산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얘기예요. 더 이상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주식이란 건 사놓으면 평생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식은 내가 구매하는 순간 그 다음 뭘 생각해야 돼요? 언제 팔아야 될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식은 팔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팔아야 돈이 되잖아요. 10,000원에 사서 15,000원에 팔아야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000원에 사가지고 평생 가지고 있으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잘 팔아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구매하는 순간 언제 팔까? 얼마에 팔까?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자세한 건 오프라인 시간에. 사회학적 분석. 집단의 구조와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 변화의 요소가 개개의 집단 행동에 관련되는 변수를 문제로 삼는 것. 사회학적 분석.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변하는 거죠. 사회는 항상 변해가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변해가고 있잖아요. 소비자가 그 소비에 대한 패턴도 변해가잖아요.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항상 사회는 변해가는 겁니다. 변해가는 환경에 항상 맞춰가야 되는 거겠죠? 항상 변수는 있다 그 말입니다. 변수라면 이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변하는 수, 그래서 변수. y는 이꼬르 x 플러스 2 할 때 y하고 x는 변하잖아요. x 값이 변하면 y 값도 변하잖아요. 두 개 변수예요. x는 독립변수고 y는 종속변수 그 차이겠죠. 그렇죠? y는 x 플러스 2. 2는 뭐예요? 그러면 숫자 2는 상수, 늘상, 변하지 않는 수, 상록수, 상수, 변하지 않는 수, 변수, 변하는 수. 그렇죠? 항상 변수. 변한다 그 말이에요. 소비자들 행동은 항상 변한다 그 말입니다. 변하는 걸 우리가 또 파악하는 거죠. 문화윤리적 분석. 문화는 인류의 목표나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을 규제해요. 보통 문화와 소비자 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문화윤리학적 분석. 관습 또는 풍습, 양속, 법률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관습, 나라마다 관습이 다르고 각각의 동네마다 또는 집안마다 관습과 풍습이 다르잖아요. 양속도 다르고요. 또 나라마다 법률도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춰주라 그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합법적이나 해외 나가면 불법도 있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합법이나 한국에서는 불법인 게 있잖아요. 대마초? 네. 미국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모르겠으나 한국에서는 일단 불법입니다. 바로 그런 거겠죠. 뭐 미국에서는 담배 피고 다닐 수 있겠으나 한국에서는 고정된 흡연 장소가 있어요.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컨슈머리즘과 마케팅. 컨슈머리즘의 개념, 소비자 운동, 상품의 구매자로서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를 안목에 둔 개념, 이 소비자 운동입니다. 소비자를 위한 거예요. 소비자 운동이라 하면 컨슈머리즘의 개념, 소비자 운동. 컨슈머리즘, 인간의 생명이나 생활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개념, 컨슈머리즘. 이 소비자 운동 중에 여러분도 하고 있죠.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싸게 살 수가 있나요? 그런 거겠죠. 소비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또 구매협동조합, 또 소비자협동조합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소비자들이 단체 행동하는 거, 그게 바로 소비자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찾는 거겠죠.
소비자 운동을 찾는 거예요. 공동 구매하자. 좀 더 우리가 싸게 사자. 판매자와 내가 단둘이 만나면 내가 불리하나. 우리 소비자들이 한 100명 모여서 100명이 모여서 판매자와 협상을 하게 되면 좀 유리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소비자 운동. 컨슈머리즘. 인간의 생명이나 생활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개념. 이 컨슈머리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소비자 운동과 컨슈머리즘. 소비자 운동은 19세기 영국의 로치델에서부터 처음 시작됐다. 여러분들 좀 더 공부하실 거면 이 소비자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공부할 게 많이 있어요.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의 대통령 특별교서를 통해서 소비자의 4가지 권리를 발표했어요.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할 권리, 소비자는 안전할 권리가 있겠죠. 물건을 샀는데 위험해요. 뾰족뾰족 튀어나왔어요. 잘못 만지면 손도 비고요. 상처가 날 수 있어요. 물건이. 끝 마무리가 잘 안 되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할 권리. 음식을 사 먹는데 음식에 대해서 성분 같은 게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써주세요. 우리가 안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할 권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알 권리 마찬가지예요. 이건 안전할 걸, 이건 알 권리. 아까 말한 성분 필요해요. 원산지 필요해요. 알아야 안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알 권리 필요하잖아요. 제품 뭐 성분이 무엇인지, 이 성분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원산지가 어딘지, 그렇죠? 알 권리가 필요한 거겠죠. 왜? 소비자 운동, 소비자 권리죠. 내 돈 주고 먹는 건데 이왕이면,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선택할 권리. 소비자는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네가 권해주는 게 아니에요. 판매자가 권해주는 게 아니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의견을 반영한 권리. 야, 니네 물건 이번에 팔았는데 이 제품 시원찮더라, 좀 고쳐봐라. 의견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 의견을 잘 반영시켜주는 판매자는 이쁨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미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겁니다. 그래서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등등등 한번 쭉 내용을 봤습니다. 이게 소비자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대해서 공부를 한번 쭉 해보십시오. 마지막 페이지 같아요. 컨슈머리즘의 유형. 자유주의적 컨슈머리즘. 법률에 의한 소비자 보호는 피하고 소비자 교육을 통한 현명한 선택을 유도한다. 간섭주의적 컨슈머리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의 간섭이 필요하다. 라는 거 보십니다. 네. 사회주의적 컨슈머리즘. 기업의 이윤 추구에 비판적이며 적정 이윤만 타당한 것으로 인식하는 게 사회주의적 컨슈머리즘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판매자가 될 수 있고, 때로는 보통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소비자예요. 소비자 입장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운동 또는 이 컨슈머리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씩 여기에 대한 좀 더 수업 끝나고 나서 깊이 있게 한번 인터넷 검색하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요. 물론 기회가 된다면 오프라인상에서 여러분께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으나, 네, 온라인상으로는 오늘 이것으로 여러분께 모든 설명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